1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신지요? 오늘은 시험 마지막 시험 전 마지막 온라인 강의가 되겠어요. 다음 주에 이제 그 오프라인에 나오면 월화 들은반은 수업이 가능하고 이제 수요일 이후부터는 시험이기 때문에 수업이 안 되죠. 그래서 오늘이 실제적으로 시험 보기 마지막이라고, 시험 보기 전에 마지막 과학 수업이라고, 지구학 파트 수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뭐 양은 썩 많지 않은데 대략 그 설명을 하고 뭐 중요한 사항 몇 가지, 전달 사항 몇 가지 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어요. 124쪽을 하면 될 것 같아요. 124쪽. 그 전에 그 탄소의 순환까지 온라인에서 다 했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 나와가지고 그 프린트 뭐 채워넣기 복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124쪽 미래를 지키는 지구 시스템의 균형에 대해서 오늘 하도록 하죠. 미래를 지키는 지구 시스템의 균형에는 124쪽에 쓰나미가 있고 125쪽에 미세먼지 뭐 이런 거 있고, 미세먼지나 황사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126쪽에 오존층 파괴라는 요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각 권이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그리고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인간이 각 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거 관점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지요. 이 그림은 이제 그 책에 나오는 그 쓰나미에 관련된 그 책에다가 선생님이 몇 가지 그 사항들을 전달해야 될 사항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을 좀 표시를 했어요. 일단 쓰나미가 생기는 원인은 일단 여기 써 있죠. 해저 단층이나 해저 화산에 의해서 지각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지구 내부 에너지로부터 생기는 거죠. 지구 내부 에너지 여기 적혀 있어요. 지구 내부 에너지, 즉 직권의 에너지로부터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권 영역의 해저 화산이나 해저 단층은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한 직권이 이제 어떤 그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에너지파가 해수의 운동 에너지로 전달돼요. 운동 에너지로 전달돼. 그래서 파장이 긴 해파를 형성하고, 이 파장이 긴 해파가 해안가에 도달하면 파고가 높아져요. 요거는 나중에 뭐 지각 1에서는 이제 전문적으로 다루게 되는데, 지금은 요 정도로만 설명을 하겠어요. 그래서 해저 지각의 어떤 운동, 즉 해저 화산이나 해저 단층에 의해서 물이 출렁해요. 물이 출렁이면 먼 바다에서는 이제 긴 해파가 형성이 되는데, 이 파장이 긴 해파가 해안가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파장에 해당되는 게 에너지가 파고로 올라온다고. 파고로 올라와서 그 쓰나미라는, 지진 해일이라는 그런 큰 피해를 주죠. 그래서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지진 해일은 직권과 수권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바다 물이 밀려오면 결국 인간에게도 피해를 주게 되죠. 그렇지만 가장 큰 흐름은 직권에서 수권, 요거라는 걸 잘 알아두고, 지구 내부 에너지가 이런 충격파가, 지구 내부 에너지의 충격파가 그 물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과정이죠. 이게 직권과 수권과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는 125쪽에는 이제 미세먼지 뭐 확산 예측하고 대응 토의하기 뭐 이런 게 있는데, 주제 5가지를 가지고 요거 전에 얼핏 얘기했어. 직수 기법의 탐구학습을 통해 가지고 5가지 주제를 뭐 토의해서 각각 각주에 나가서 다시 가르친다 뭐 이런 거 직수 기법을 얼핏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거 그 미세먼지나 여기 이제 황사까지 포함을 시키면 이건 직권에서 기권으로 그 에너지란에 그 물질이 전달되는 거라고 보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척박한 토양, 이거 이제 황사의 해상도예요. 여기 보면 미세먼지와 황사를 써놨는데, 요즘에 이제 미세먼지가 되게 문제가 되지만, 미세먼지 이전에는 이제 황사라는 중국의 이제 고비사막에서 몽골이나 그쪽에서 날라오는 그 미세먼지, 황사가 되게 그 우리나라
봄철에 큰 영향을 줬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황사보다 거기에 오염물질이 포함된 미세먼지, 중국의 산업활동으로 발생되는 이런 미세먼지가 이제 더 큰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역시 미세먼지나 황사는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죠. 그래서 척박한 토양이나 오염물질, 물론 여기 생물권이라고 가로 써놨는데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오염물질이 사람의 인간 활동에 의해서도 생기게 해요. 뭐 공장의 분진이라든지 무슨 자동차 매연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죠. 올라오는 건데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건 맞죠. 그래서 어쨌거나 사람이 붙어 있는 이 토양 또는 땅에서부터, 그러니까 큰 덩어리를 보면 사람의 활동을 포함시켜서 크게 이제 직권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직권에서 이제 기권으로 올라와서 편서풍을 타고 확산이 되죠. 확산. 편서풍이라고 썼지만 편서풍이 아닌 지역 역시 바람을 타고 확산이 됩니다. 확산. 그래서 황사 같은 거는 일부 이제 직권에도 쌓이죠. 직권에 쌓이고 또 생물권에 큰 피해를 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물권은 뭐 식물도 있지만 인간도 있고 다른 동물도 피해를 주게 되죠. 그래서 이런 미세먼지나 황사 이런 것들은 직권이지 기권으로 들어가. 그 다음에 다시 기권에서 다시 직권으로 가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건 퇴적되면 황사 같은 거 퇴적되면 그렇게 되고, 기권에서 다시 이제 요거 생물권으로 가게 돼요. 생물권. 그래서 지금 하는 학습의 요단원의 학습의 그 핵심은 뭐냐면 그 각권, 생물권 이하의 다른 권에서 생긴 것들이 생물권에 피해를 주기도 하고, 생물권은 이제 지금 여기 초점이 맞춰진 게 인간 활동이에요. 인간에 피해를 주기도 하고, 또는 인간의 활동으로 그 방출된 어떤 물질들이나 오염물질들이 다시 생물권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뜻이야. 그래서 생물권에서 다시 생물권. 그래서 인간이 그 방출한 오염물질이 기권을 타고 확산돼서 다시 인간에게 돌아오는 거죠. 이런 그래서 환경에 대한 그런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에 대한 정의들이 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책 위에 보면, 교과서 위에 보면 있어. 초미세먼지, 그래서 지름 10마이크로미터.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오염물질이 미세먼지. 그 다음에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이면 초미세먼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크기 마이크로미터는 100만 분의 1미터잖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거죠. 10마이크로미터 이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2.5마이크로미터 이하. 이렇게 해서 미세먼지가 또는 그 황사가 어떤 권에 영향을 주는지를. 그 다음에 이제 126쪽에 보면 오존층에 이제 구멍이 뚫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오존층 파괴, 그래서 오존 구멍이 얼마나 크게 뚫리는지를 좀 그림으로 나타냈어요. 오존 구멍의 변화. 그래서 보라색으로 갈수록 농도가 낮아 오존 구멍이 생길 것으로 나타낸다. 그러니까 색깔이 짙어질수록 오존 구멍이 뚫린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옛날에는 1979년대는 이렇게 흐리다가 점점 하다가 1999년도 되게 이제 넓고 짙게 됐죠. 지금은 조금씩 이제 구멍의 크기가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는 오존층 파괴를 하는 무슨 프레온 가스라든지 기타 등등을 방출하지 않아서 1990년대 최대로 뚫렸다가 이후는 2000년대 조금씩 이제 감소하는 현상이 보이죠.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그 지구 환경을 변화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크게 따지면 그 기권과 위권과의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그림의 자체가 보여주는 것은 생물권에서 오존층 파괴 물질을 방출하게 됩니다. 이거는 생물권이 인간 활동.
이 방출한 게 이제 기권으로 들어가죠. 기권으로 들어가서 오존층이 파괴돼요. 오존층에 구멍이 뚫리면 외권은 이제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죠. 태양으로부터 유입되는 그 자외선량이 이제 증가하게 돼요. 그럼 자외선량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생물권으로 가죠. 자외선 유입이 증가되면 식물 파괴 또는 변화가 생겨요. 동물도 영향을 미치지만 자외선이 유입되면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죠. 엽록소가 파괴된다든지 이런. 그래서 결국 자외선이 증가되면 다시 생물권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권의 활동, 즉 오존층 구멍이 이제 인간 활동으로 생긴 가스 때문에 그렇다고 가정을 하면 그게 이제 기권으로 유입돼서 기권에서 그 오존층에 구멍이 뚫리고 그러면서 외부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자외선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각권, 생물권, 기권, 외권과의 관계에서 결국 자외선의 유입은 다시 생물권으로 돌아서 인간이나 기타 생태계를 파괴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인간들이 활동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야. 자연이나 기후에 변화를 주지 않는 그런 활동을 하고 그런 물질을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권, 외권, 요게 이제 주된 관계인데 기권, 외권의 주된 관계에 생물권이 끼어져 있어. 생물권이 여기에서 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오존층 파괴는 기권과 외권과의 관계야. 그런데 파괴의 근원에 생물권이 있어. 그래서 요 두 개를 볼 수 있는데 원인을 생물권이 제공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치는데 여러분 책에 보면 그 밑에 보면 무슨 뭐 적조 현상도 있고 산성비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산성비, 적조 현상 다 인간 활동과 관련이 있어요. 물론 자연적으로도 이제 생길 수도 있지만 적조 현상 같은 경우도 영양 물질을 많이 그 하천에 방류함으로 인해서 과도하게 그 하천이나 해양이 부영양화 되는 거죠. 그러면서 녹조리나 이런 것들이 죽어서 독소를 뿜고 이렇게 해서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결국은 인간들이 잘 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이런 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화면에 보여주는 거는 여러분들 프린트 8쪽에 해당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프린트를 하다가 어떤 반 시간이 모자라서 이걸 다 못 끝낸 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여러분들이 혼자 해도 할 수 있지만 그냥 해답을 파란 색깔로 이제 표시를 해서 알려주려고 그래요. 물은 순환하면서 지형과 날씨 변화를 일으키고 물은 각권을 이동하면서 에너지를 운반, 지형, 날씨, 에너지 이렇게 채우면 되죠. 그 다음에 지구 시스템에서는 물을 순환시키는 태양 에너지,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각권에서는 탄소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이산화탄소, 탄산이온, 석회암 또는 탄산염, 탄산칼슘 다 맞아요. 이거 탄산칼슘, 탄산염, 석회암, 화석연료, 유기물. 여기 기권에 이산화탄소 말고 메테인도 전에 해줬죠? 메테인 CH4. 여기 탄소가 들어있어요. 메테인도 되게 그렇죠. 연료로도 많이 쓰는 그런. 그 다음에는 요거 이산화탄소가 각권 사이를 이동하는 예는 막 되게 많이 적혀져 있는데 요거는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해 줬냐면 똑같이 해야 되니까 각 반이. 요거는 123쪽에 와서 123쪽 1번부터 8번까지 쭉 써 있는 게 있어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요걸 보면 돼요. 그럼 여기에 다 해당되는 게 여기에 다 나오니까 1번부터 8번까지를 보면
탄소가 이동하는 예가 자세히 적혀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시험 범위까지가 다 끝났어요. 시험 범위까지가 다 마무리가 됐는데, 뭐를 얘기를 해주려고 하냐면, 여러분들 그 교과서에 보면 뒤에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를 한 번씩 꼭 풀어보면 시험 보는 데도 도움이 되고, 이 단원을 정리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디에 있냐면 127쪽 보면은 그 해답도 나와 있는데 뭐 간단하지만 문제 형식으로 이렇게 그 여러분들이 복습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꼭 해보세요. 그래야 단원도 정리가 되고 하니까.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데가 있는데 어디에 있냐면 140쪽에 있어요. 140쪽. 140쪽 보면 뭐 핵심 역량 평가하기 이렇게 제목은 붙어 있네. 140쪽에 있는 것도 한번 해보고. 예, 이게 이제 140쪽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뭐 기권, 수권, 생물권 어쩌고 저쩌고 해서 과학적 사고력, 뭐 과학적 사고력, 과학적 문제 해결력 등등을 알아볼 수 있게끔 문제처럼 만드는 거 있죠. 이것도 그러니까 140쪽도 알아보고 아까 그 단원 끝에 있던 문제도 알아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는데 효과적으로 하려면 책에 나오는 문제를 잘 알아보면 어차피 교과서를 가지고 시험 문제 내니까 교과서 정리가 저절로 돼요. 교과서에 있는 문제도 꼭 해보고 그래서 뭐 이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범위가 얼마 안 돼요. 지구학 파트 범위가 얼마 안 되니까 프린트도 나눠준 거 8쪽까지 해보고 8쪽까지 그 다음에 교과서도 시험 범위 해보고 그 다음에 시험 범위가 포함된 뒤에 나오는 140쪽하고 문제 140쪽하고 127쪽 나오는 문제들도 한번 해보면 도움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마치겠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보고 다음 주에 뭐 월화 들음반은 한 번 더 뭐 수업을 할 시간이 있지만 그 나머지 반이 그 수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월화 들음반도 뭐 따로 특별히 다른 반과 다르게 더 수업을 더 많이 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음 주에 봐요. 이상.